비트코인은 시스템인 거야.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화폐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상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기초통화로 지금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디지털 골드라고. 비트코인이 요즘 핫하잖아.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암호화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 우리가 모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는 그 사람을 믿으면 뭐 중간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이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아빠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부모 자식 간이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타인 모르는 사람과의 경제적인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잖아. 그게 꼭 경제적인 게 아니라도 거래를 하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사회는 돈을 거래를 할 때는 은행이라는 제3자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는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자가 중간에서 그거를 매개로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는 자유롭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 상에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려면 그거는 누가 보장을 해줘?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없어. 물론 뭐 핸드폰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 제3자가 중개를 해서 해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중개가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최초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파생된 비트코인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화폐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거 비트코인을 그냥 블록체인 기술로만 이해를 해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든지 그 내용을 깊숙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블랙홀 알지? 그러니까 블랙홀은 사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블랙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물리학자지, 천체 물리학자. 근데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블랙홀을 인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연에 있는 물리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블랙홀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이제 실체적인 어떤 모습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물리학자가 블랙홀 내부는 물리 법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나 경제학자들이 화폐라는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화폐를 어떤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화폐라는 거는 인문학적인 생각을 통한 화폐 현상인 거예요. 화폐와 화폐 현상은 다른 거지. 그거를 알아야지 비트코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폐라는 건 결국 우리가 저번에 아빠가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물물 교환을 할 때 거래를 할 수 있는 매개물이고 기록 단위인 거지. 실질적으로 화폐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회계 장부인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종이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긴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거래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거를 계산하기 쉽게 하고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인 거야. 화폐는 아빠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돈과는 개념이 다른 거지. 근데 화폐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게 가치가 붙게 된 거야. 예전에 금은 화폐의 역할도 했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하고 돈과 화폐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돈과 화폐가 돈은 돈 자산은 돈, 화폐는 화폐 이렇게 구분된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돈과 화폐가 따로따로 플레이되는 거예요. 금은 돈과 화폐가 똑같았었잖아. 돈과 화폐가 따로따로 플레이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충돌이라든지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과 가치 개념이 예전처럼 통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화폐의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돈이란 자산의 의미도 있고 화폐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분리돼서 움직이지 않는 단일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화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 비트코인의 의미는 뭐야?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화폐가 아니라 화폐 현상이 된 거야.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를 해야 되면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소유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킨 거야. 소유권 혁명이지.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검열 저항성이 있는 거야.
검열 저항성이라는 거는 중앙화된 권력이라든지 단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립적이고 익명성, 투명성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을 내 소유권을 제대로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인 거야. 피터 자이안이라고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야흐로 시대는 탈세계화되고 미국이 예전에 이상주의라든지 현실주의 사상에서 이제는 고립주의로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마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국경과 국경을 건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골드로서 또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대는 통신 네트워크라 여러 가지 모바일 생태계,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이 돼서 예전에 물리적 세계에서의 공급 사슬망과 같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공급 사슬망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공급 사슬망 금융도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어떤 거인 거야?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처음에 이제 화폐의 역할이 있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이 10분마다 하나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속도라고 그것이 굉장히 느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다가 레이어 2라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일부분 특정된 국가라든지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도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금융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디지털 골드라고. 비트코인이 담보물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1971년도에는 달러가 금에 연동이 돼 있어서 금이 가진 만큼 달러가 발행이 되었지만,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중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달러 발행은 무한정 제약 없이 실행이 되었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물론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달러라든지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그 당시에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그렇잖아.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일어나고, 연준에서 달러의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히 단기간에 올리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돌과 위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부채로 인한 기업의 부도라든지, 크게 보면 국가도 달러의 어떤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위기라든지 부채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현상을 초래하는 것들이 달러가 제약 없이 공급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정 화폐를 제한된 공급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근본이제처럼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본위제를, 이건 아빠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모든 국제 결제 시스템이 스위트망을 통해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 결국 이거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달러의 공급이라든지 국가 간의 거래를 규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역 결제는 단일화된 세계 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를 교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암호화폐에 기축통화로서 또 비트코인이 쓰일 수 있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라든지 달러로 암호화폐를 살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상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서 비트코인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아빠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개인 간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아까 아빠가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로서 이해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화폐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세상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라든지 주류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없지.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추천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장기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